자, 여러분, 옆에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애프터 라이프. 2009년도에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예고편을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Your blood no longer circulates through your body. Your brain cells are slowly dying. Your body's already decomposing. You're dead. I'm not dead. Anna, come on. They just see you as a dead body on a slab. Only I can see you as you really are. I'm the only one who can hear you now. I must still be alive, but I'm not. Please. I saw her last night. She's not dead, is she? We're all the same. You all blame me for your death as if it were my fault. Let me go. Please. 이런 영화예요. 대충 부활을 바탕으로 한 되게 미스테리 영화입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게요. 이 영화, 실제 의학 현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사람이 정말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죽은 후에 되살아난다라는 이런 부활이 가능할까? 부활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를 부활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2월 콜롬비아의 한 병원에서는요, 한 여자가 실려와, 병원에. 근데 이 여자가요, 의료진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막 어떻게든 살리려고. 근데 수술 도중에 심장이 멈추면서 사망을 합니다, 이 여자가. 의사들이요, 심장이 멈춘 걸 확인하고요, 바로 어떻게든 심장이 다시 뛰게끔 하려고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못 깨어났어요. 그래서 2010년 2월 9일 오후 7시에 의사가 사망 판정을 했습니다. 몇 월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당연히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례 절차를 밟게 돼요. 이 유가족들이요,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자의 시신에다가 그 시신 부패 방지 처리 약물을 바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시체가 부패가 조금 더 늦게 되도록 그 이제 시신 겉에다가 약물을 바르는 거예요. 시신 막 닦고 있어, 약물로. 근데 갑자기요, 이 여자 시신이요, 눈에 번쩍 뜹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앉았어요. 어이씨, 뭐야, 이러면서. 분명히 사망했던 여자, 분명히 정확히 심장이 멈췄던 여자가요, 갑자기 심장이 다시 뛰었고요, 호흡이라든지 신체 활동도 멀쩡하게 되돌아온 거야. 그냥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 콜롬비아 여자가. 근데 의외로요, 세계 곳곳의 병원에서요, 이런 식으로 정말 심장이 아예 멈췄다가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깨어나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이제 장례 입관까지 다 끝난 거예요. 장례 입관까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시신을 관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입관까지 끝난 장례식에서요, 갑자기 관에 누워있던 사람이요, 벌떡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아이씨, 뭐야, 나 왜 여기 있어? 관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앉았어요. 근데 이 실제 사건이에요. 영국에서는 또 어떠한 여자가 심장이 멎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사망 진단을 받았어, 한 여자가. 근데 또 똑같아요. 다시 되살아났어요. 며칠 후에. 다른 해외에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파라과이라는 나라에서요, 임신 6개월 만에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숙아, 미숙아야, 미숙아.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임신을 했어. 근데 임신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애가 태어나 버린 거야. 너무 미숙하게.
당연히 인큐베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또 이 6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선고를 때렸습니다. 근데요, 며칠 후에 이 조사나 이 미숙아가 갑자기 되살아난 경우가 있었대요. 이 6개월 만에 태어난 이 조그마한 아이도 죽었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갑자기 다시 심장이 뛰는 거야. 그리고 어떤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망 판정을 받고 나서요, 부검을 했어요. 부검이라고 하면 도대체 왜 사망을 한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시체를 훼손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사망하고 나서요, 부검을 했어. 근데 부검 도중에 깨어났어요. 이것도 실제입니다. 칼을 대고 있는데 중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부검하고 있던 의사들이 너무 완전 놀랬겠지. 시겁했겠죠. 이거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솔직히 이것만 생각하면, 아, 그래, 죽었다 살아났는데, 부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의사들이 잘못 체크한 거 아니야? 아니, 의사들이 아직 죽은 게 아닌데, 지네들이 잘못 판단해갖고 죽었다라고 하고, 의료사고 아니야? 사망 선고를 내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의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잘못 판단을 내린 걸로 되잖아. 그러니까 의사가 핑계댈 게 없으니까 부활했어. 이 사람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요, 당시에 이 의사들이 정말 의료사고로 잘못 판단을 내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건지, 이 진실을 파헤치려고요, 당시에 해당 의료진들이나 아니면 의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를 포함해서 유가족들 다 신문을 했대요. 그리고 시술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아세요? 라자루스 신드롬.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면은 조금 나 이거 어디서 막 들어본 것 같기도 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면. 라자루스 신드롬.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병들어서 죽은 지 4일 정도 된 라자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라자로야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죽었던 라자로가 갑자기 무덤에서 살아나온 거야. 그런 구절이 있대요, 성경에. 그래서 그걸 본따서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즉, 죽은 라자로의 부활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환자, 심장이 멈춘 환자, 그런 환자들이 사망이 확실한 상태에서 다시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는, 그러니까 즉 다시 살아나는 현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옛날에 있잖아요, 수세기 전, 되게 옛날에요, 이 라자루스 신드롬이 유행처럼 번졌었대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유행처럼 갑자기 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시 19세기 체스터필드 백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요, 이분이 사망 직전에 편지 한 통을 썼대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 썼냐면, 내가 죽어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산채로 묻히지 않게 해달라고 편지를 썼대요. 내가 죽긴 했지만 다시 살아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산채로 묻히지 않게 내가 정말 죽었는지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대.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자서전을 보면요, 내가 사망 후에 이틀 이상 지난 후에도 깨어나지 않을 때만 땅에다가 매장을 해달라고 그랬대요. 내가 죽고 나서 이틀 이상 됐어, 안 살아나네? 그러면 그때 묻어달라고. 그리고 폴란드 작곡가 프레드릭 쇼팽이라는 분은요, 이 쇼팽 분은 혹여나 내가 산채로 묻히게 될까봐 무섭다라고 또 기록을 남겼다고 해요. 당시 18, 19세기에는요,
거의 막 모든 유언장에 빼놓지 않고 들어가 있었던 게, 내 몸이 죽은 것 같이 보인 때로부터 해가지고 일주일이 경과됐을 때 그 다음에 땅에 묻어달라고 모든 유언장에 기입이 되어 있었대요. 하도 그러니까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1906년에 미국에서 어떤 남자가 병을 앓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여자친구가 있었나봐.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막 펑펑 울면서 이 남자의 장례식을 다 치러준 거야. 근데 이 여자친구가 남자를 너무 사랑했나봐. 땅에 이렇게 다 묻었는데 못 잊는 거야,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너무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죽었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이 남자의 무덤을 다시 막 팝니다. 그래서 관을 꺼내요. 그래서 관 안에서 시신을 꺼냅니다. 자기 남자친구의 시신을 꺼냈어요.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시신을 꺼내서요,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 여자가. 이거 실제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방에다가 눕혀놨어. 방에다 눕혀놓고 살아있는 것처럼 대하는 거야, 이 여자가. 아, 오빠 나 오늘 이랬는데 저랬는데 막 되게 막 힘들었다. 막 얼른 위로해줘. 막 이러면서 시신을 앞에 두고, 오빠 밥 먹어야지 이러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4개월을 지내요. 시신을 꺼내놓고요, 오빠 씻어야지 하면서 뭐 이렇게 씻기고요, 뭐 그 시신 관리하고요, 오빠 밥 먹어야지 하면서 4개월을 지내요, 시신이랑. 근데 4개월이 조금 넘었을 때요, 갑자기 이 죽었던 청년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 남자가 눈을 떴어요. 이 실제래요. 근데 더 대박인 거, 이 남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습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결혼했대요, 둘이. 결혼까지 했대요. 나도 이거 준비하면서 와, 이제 대박이다. 실제 사건이래요. 1906년. 이제 당시에 이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걱정이 되는 거야. 이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다 보니까 나도 살아있는데 묻히면 어떡하지?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땅에 묻혀버린 거야. 아무도 나를 안 파. 그럼 난 산채로 다시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그런데요, 좀 어느 한편으로는 좀 이게 약간 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죽었던 시체가 다시 눈을 뜬다. 이게 좀 불길한 징조로 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죽었던 시체가 갑자기 눈을 떴네? 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징조야. 이렇게로도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죽은 걸로 판정이 나면요, 다시는 못 살아나게끔 화장을 권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 아일랜드라는 곳에서는요, 사망 판정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다시 못 살아나게끔 목의 정맥을 끊어버린대요.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무섭죠. 그러니까 사망이 됐어,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러지 못하도록 목의 정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약간 생명의 존엄성,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이 사망을 하면은 시체를 묻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시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체 대기 영안실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시체 대기 영안실을 제도화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으로 만들어라 그러는 거야. 영안실이라고 보시면 되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그리고 죽었다가 괜히 생매장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 두려움이 되게 사람들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안전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땅에 들어가잖아. 근데 그때 내가 살아나게 됐네? 나 땅에 묻혔어. 근데 내가 눈을 떴어. 와, 나 살아난 거야. 근데 나는 관에 묻힌 사람이 땅에 묻혀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거야? 어떻게 빠져나올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때 관에다가 이 묻힌 사람이 이 관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은 게 안전관입니다. 죽은 사람아, 고인아, 네가 만약에 땅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오게 되면 이걸 누르고 이걸 하면은 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관에다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 옆에가 안전관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땅에 묻히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깨어났네?
그러면 여기 관 안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걸 막 누르잖아. 그럼 여기 땅 위에 있는 이 벨 같은 이게 땡땡땡땡 하면서 쳐요. 그러면 땅 위를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은 갑자기 이게 막 종소리가 나잖아. 그렇단 얘기는 이 관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치고 있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땅을 파내서 구해내면 되는 거야. 약간 요런 시스템. 이런 걸 안전관이라고 합니다. 옆에처럼 일어나면 자기가 알아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게끔.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게끔 이렇게 설치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관에서 살았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관에다 설치를 해놓은 거지. 그 외에도요, 관에다가 스프링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탁 밀치면은 관 뚜껑이 팅 하고 이렇게 튕겨나가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약간 산소가 또 나중에 부족할 수 있잖아. 뭐 또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또 안에다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기상천외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대요. 동서양의 많은 나라들이요, 다 공통적으로 지내는 게 장례예요. 장례. 보통 그 장례의 기준은 3일, 5일, 7일, 거의 홀수로 많이 잡죠. 근데 거의 보통은 3일 정도 많이 지내게 되는데, 왜 3일이냐면, 이전에 입간하는 거 있죠. 3일 이전, 그러니까 죽었어. 바로 다음날 땅에 묻어버려. 죽었어. 이틀 있다 바로 묻어버려. 이거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대요. 보통 우리는 3일 장례, 5일 장례, 7일 장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3일 이전에 사람을 묻어버리면 살 수도 있는 사람을 살 수 없게끔 묻어버린다. 그러니까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라는 인식이 있대. 그래서 3일 이전에는 절대 입간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냥 의료사고에 인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불가사리한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 걸까요? 4개월 동안 죽어있다가 진짜 눈을 뜬 그 남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